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추석 전날인데요. 저희가 여행도 갔다 오고 9월 달에는 날짜도 짧은데 또 추석 연휴까지 길게 껴가지고 어제까지 어렵게 마감을 하고 또 마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챙길 게 많아서 어, 앞으로 며칠 또 연휴 기간 동안에도 좀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음식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도 글쎄, 음식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제 본사에 나와서 이것저것 자료를 정리하고 또 챙길 거 챙기면서 영상을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은요. 갑자기 우리가 퇴직을 하거나 또는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췄을 때 나오는 수입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잣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산 수입인 거죠. 월세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뭐 연금 수입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췄는데 수입이 나오는 거. 그게 얼마냐. 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요. 근데 내가 이자 수입이 없고 월세 수입이 없어요. 연금 수입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도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출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입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근로수입, 영업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수입이나 영업수입은 멈췄거나 아니면 멈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내 근로수입이 멈췄을 때 그런 자산 수입이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치면은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물 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월세 수입이 나온다. 뭐 부동산이 있는데 기획부동산에 사가지고 개발되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막 세금만 내고 이러지 이거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경비 다 제하고 한 100만 원이 나온다. 또는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경비 제하고 한 300에서 500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춰도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런 실물 자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산 수입. 그게 월세, 뭐 경비 뺀 월세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70%가 융자야. 그래서 원리금을 내려니까 한 200만 원씩 내고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에 가깝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비 제하고 나와서 나한테 생활비로 또는 어떤 각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게 이제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월세 수익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금융 자산이 있냐 봐야죠. 이제 금융 자산은 은행에다가 해서 5억이고 10억이고 넣어놨어. 그래서 이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자 수입은 내 건강하고 상관없이 나오죠. 내가 일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자 수입이나 배당 수입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가 만약에 그런 수입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막 200만 원 벌기 위해서 10시간씩 12시간씩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300에서 500이 자산 수입이 있어요. 금융 자산으로 해서 이자 수입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안 벌어도 되지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우리한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자산 수입이 없거나 부동산 수입이 없어. 그러면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내가 어떤 수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삶은 살아가는다는 것 자체는 지출이잖아요. 지출인데 나와주는 수입이 없으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다못해 박스라도 줍고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라도 리어카를 끌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삶은 그렇게 치열한 거죠. 세 번째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건 다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돈이 들어가서 돈을 낳는 시스템이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도 오랜 세월 내가 돈을 부었거나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연금 수입도 이제 자산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국민연금이 뭐 하여튼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는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내 생활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노동 수입 아니고 자산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럼 부동산이나, 그럼 나는 그동안 실물 자산, 부동산의 월세 수입도 없고 주식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걸로 목돈을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인적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인적 자산이라는 거는 알아서 물건을 쓰는 소비자인 거죠. 그 소비자가 나로 인해서 연결돼서 나와서 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아서 쓴다는 거예요. 회원 가입했는데 알아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자산이 아니죠. 내가 굉장히 공들이고 내가 서비스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럴 때는 수입이 있고,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안 써. 그러면 그거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업 수입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멜라루카 사업이 이게 과연 인적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5년차 멜라루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6개월을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하면서 사이사이 했어요. 배달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배달의 민족 주문 제 핸드폰에서 그게 뜨면 얼른 나가서 그거 주문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제가 장도 보고, 또 나머지 시간에 얼른 쫓아가서 제가 음식도 하고, 또 배달 파트가 그 당시에는 배달 지금처럼 24시간 배달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제가 음식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 수입이나 이런 거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멈추면 수입도 멈추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해도 일한 만큼 소득이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안 까먹으면 다행이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멜라루카 사업을 준비한 게, 인세 수입, 권리 수입,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나오는 수입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걸 전달했거든요. 사이사이. 그래서 사람들이, 글쎄 제가 설명을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멜라루카 사업의 조건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쓰는 물건 바꿔 써보라고 하는 거고, 시작할 때 부담이 없어요.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50만 원 100만 원 물건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이사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알렸더니 이 말을 알아듣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거진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소개한 사업자는 7, 8명 연결해서 4, 50명의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2020년, 제가 2019년 9월에 시작했는데 2020년 1월, 2월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육장도 다 폐쇄하고 5인 이상 만나면 안 되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5시, 9시 이전에 문 닫아야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그 당시에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여서 우리가 미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자들도 갑자기 이제 뭐 코인 하는 회사 이런 데로 한꺼번에 다 몰려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일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날아간 상황이 됐는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 그분들도 일은 안 하지만 그 사업자들도 물건을 쓰고 연결해서 나온 소비자들이 제품을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알아서 제품을 쓰는 확률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500명 이상이 계속 물건을 쓰는 게 1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5년, 10년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6개월 했거든요. 알아서 쓰는 소비자한테 회사가 대우를 해요. 선물도 주고요. 적립금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쓰는 거를 가르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소비자는 귀신 아니에요? 저는 장사해보니까 소비자는 귀신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도 음식점에 가보면 아, 이 집은 잘한다. 이 집은 잘 못한다. 아, 이 집은 손님을 데리고 와야겠구나. 이 집은 오늘로서 끝이야. 이런 판단 다 할 수 있잖아요. 음식 잘 못해도. 노래 잘 못해도 누가 오디션 같은 거 보면 아, 누가 1등 할지 얼추 우리가 알잖아요.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요.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불한 돈에 대비해서 이것이 더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모든 돈 내고 물건 사는 소비자들은요. 다 귀신이에요. 저는 장사하면서요. 소비자는 귀신이다.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얼렁뚱땅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소비자가 감동해야 그 소비자가 누적 소비자가 되고 그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멜라루카는 38년 동안 정말 최고의 자연 원료로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만들어서 중간 유통 자체를 모든 거를 없애고 광고 유통을 모든 걸 없애고 그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조사잖아요.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니까 당연히 제품이 싸게 공급되고 또 직거래한다 해서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정이 200만이 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3조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죠. 개발비 이미 다 끝났고 유통 광고비 없고 이거를 이용하는 그 멤버십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루카를 해보면 가장 이제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사면 안 돼? 왜 니네는 매달 여기서 10만 원씩 쓰라 그래? 왜 35포인트 이상 매달 사라고 족쇄를 걸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싫으면 나가면 돼요.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멜라루카는 예측된 생산을 하자는 거예요. 100만이 있는데 5만 분이 안 써. 그러면 원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200만이 있는데 98%가 써요. 그러면 아, 멜라루카 오일 한 드럼을 사와야 될지 100드럼을 사와야 될지 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가 있죠. 98%가 알아서 써. 38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요. 아,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간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루카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거 기한 안에 안 팔면 막 밀어붙여서 팔아야 된다든가 없어요. 그런 게. 오히려 한 사람이 많이 사면 안 돼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달에 쓰고 다음 달에 또 쓰고 이렇게 예측된 생산에 의해서 생산을 한 건데 한 사람이 막 많이 사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생산이 원활하지 못할 때요. 리뉴로선 한 사람당 하나 이상 못 산다. 주방세제도 한 사람당 2개 이상 못 산다. 그런 락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회사 봤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멤버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멜라루카는. 멤버십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여기서 꼭 10만 원씩 쓰지 않으면 안 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멤버십이 아니라 예측된 생산을 하기 위해서예요. 재고를 방지하고. 그러면 회사가 리스크가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보면 얘가 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음악대장이 8천석의 공연을 하려고 8천석의 티켓을 팔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팔으려고 한번 그 티켓 끊으려고 해봤거든요. 2분 만에 끝났어요. 감각이 느린 사람은 못해. 이번에 임영웅 티켓도 뭐 1분 만에 끝났다면서요. 못 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천석이나 만석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공연 준비를 리스크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팔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 만석이 올 줄 알았는데 천석분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연은 마이너스죠. 그러는 것처럼 멜라루카도 그동안에 예측된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예측된 고객들의 그 수요에 의해서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이상 35포인트 이상 주문을 안 하는 사람은 회사가 번호를 없애버려요. 아, 이분은 멤버십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았다. 다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쓰는 고객한테 우리는 싸게 주고 적립금도 주고 추가로 선물도 드리고 뭐 VIP 선물, 생일 축하 선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업 선물. 여러 가지 선물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한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측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운영하는 거고 그 멤버십 때문에 알아서 쓰면 유리하니까 한 달에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막 500씩, 1000씩 한 번에 매출을 1년치다, 2년치다 막 이렇게 끊으라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멜라루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다한 재고를 끌어안고 있지도 말고 누구한테 왕창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부담 주면서 물건을 팔지도 말고 이 시스템을 알려줘서 스스로 필요한 제품을 여기서 골라서 쓰도록 이 시스템을 안내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 누적이 되고 제품을 쓰는 사람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알아서 쓰는 소비자 덕분에 제가 수입이 빵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1000만 원씩 받다가 200만 원 받으니까 뭐 충격이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감동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2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오려면요 얼마 20억을 은행에다 넣어놔야 나오는 월 이자 아닌가요? 안 따져봤는데 그거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2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요 200만 원씩 20년 부어야 돼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200만 원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분은 대단한 인적 자산을 만든 거고 성공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은 못 만들었어도 인적 자산, 스스로 알아서 쓰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스폰서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만드는 거고요. 내 산하에 소비자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우리 같이 하는 우숙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소비자가 한 명이 제품을 써요. 한 명이 제품을 쓰는 것 때문에 2, 3만 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분 밑에 5명 내지 10명의 소비자가 후원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를 그 밑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5,000원 이상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 소비자 소개했는데. 그 25,000원이 25만 원 될 수 있고 250만 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번에 여행도 도전하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일을 배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30날 제 여기 사무실에 와서 1대1로 링크 보내는 법, 주문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셔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입시키고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이러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 주변에 주렁주렁 소비자가 있어도 내가 전달을 못하고 내가 그걸 말하자면 엮어내는 일을 못하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내 주변에 구슬이 서말이 있어요. 근데 그 깨는 일을 못한다. 내가 신념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멜라루카에서 소비자는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일단 제품이 싸고 좋고 또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저도 어제 본사에서 물건 사러 온 사람 주워가지고요 멜라루카 오일 전달했어요. 이렇게 오시지 말고 앞으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안산에서 왔더라고요. 멜라루카 오일 많이 쓴대요. 멜라루카 오일 사러 글쎄 안산에서 그 바쁜 명절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 가입은 어제 바쁘고 저도 바쁘고 막 그 사람도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입은 못했지만 일단 전화번호 주고받고 제품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마감 끝내놓고 이제 다음 달 초에는 통화를 해보고 옛날에 썼던 걸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시면서 혜택 받으면서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봐야죠. 멜라루카는 영업이나 근로 수입이 아니에요. 물론 즉각적인 수입도 괜찮아요. 잘 배워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의논하고 공부해서 하면 즉각적인 수입도 그 어떤 것보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나한테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것이 연금성 수입이 되느냐 그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최근에 나오신 분 중에 79세이신 분이 있어요. 청소일 하셔요. 청소일을 하시는데 청소일 끝나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더니 저는 여기서 1년 2년 열심히 해볼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품 쓰는 사람 소개 한번 해보고 이 사람들이 제품 여기서 쓰도록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1년 2년 열심히 했더니 50만 원만 나와도 내가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여행이라도 한번 여기서 갈 때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요 반드시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 연금성 수입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멜라루카가 있다. 진짜 너무 작은 영웅들이죠.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자식들한테 좀 얻어서 살아도 되는데 자식들이 더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개인은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히려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한테 손 내밀거나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제가요 그 어머니를 지금 진짜 멜라루카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1년 2년 성실하게 해서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 연금처럼 나오게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한테 3대 4대 파트너예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멜라루카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멜라루카를 통해서 내가 내 소득이 멈췄을 때 나의 어떤 일이 멈췄을 때 내 수입이 멈추지 않는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산, 소비자 네트워크,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멜라루카를 통해서 꼭 이루시고요. 제가 꼭 제대로 성심성의껏 같이 할게요. 정말 진심으로 같이 저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후에 우리가 또 희망차게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